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그 아래의 글은 위키백과사전을 인용한 글입니다. 위키백과사전 해서 이제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목록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정한 관측 현상 및 실험 결과들을 의미한다. 제한된 이론을 검증하거나 상세한 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을 구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따르는 것들. 즉, 이거 설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미 블랙홀 우주론은 이제 기하학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 그 급팽창 이론은 정확한가? 만약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가상의 임플란트급 급팽창을 일으켰는가? 여기서 이제 급팽창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일반인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뭐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급팽창이 아니라 그 여기 조상 음수 지수가 아니라 양수 지수다. 양수. 우주 시작은 대발생이다 해서 이제 그 M차원 무한평면 우주가 있고 M차원이 차원을 계속 떨어뜨리는 그 블랙홀들에 의해서 차원이 계속 떨어지고 우리의 세상은 여기입니다. 우리 우주 어미 블랙홀이 여기에 있고 우리 우주가 여기에 있고 쭉 M차원의 무한평면 우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우리 블랙홀 우리 우주가 탄생할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이제 급팽창이 아니라 그리고 양수지수 10의 3 양수 32초가 걸렸다. 우주 미래 우주는 빅 프리즈, 빅립, 빅 크런치, 진동 우주론 중 어느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무한히 반복하는 순환 모델의 일부인가? 그 우주 미래 우주는 이제 M차원의 그 M차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원이 떨어진다. 10차원, 9차원, 5, 4, 3, 2, 4차원, 3차원, 2차원, 1차원, 0차원 이렇게 이 블랙홀들이 이렇게 차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은 반드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 차원이 0차원이 됐다. 0차원이 됐으면 다시 반대로 이렇게 차원이 증가하는 블랙홀 우주론 이쪽으로 화살표가 있으면 블랙홀이 차원을 계속 떨어뜨리고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쪽으로 있으면 이렇게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 0차원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미 블랙홀이 우주를 만든다 해서 0차원 도대체 0차원이 뭐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중입자 비대칭 왜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물질이 반물질보다 많은가 왜 물질이 많냐는 거죠. 그럼 반물질이 도대체 뭐냐 물질이란 이렇게 우리 세상에 있는 것이 물질이고 이렇게 여기 어미 블랙홀들이 반물질이다. 블랙홀이 반물질이니까는 우리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주 상수 문제. 왜 진공의 0점 에너지가 우주 상수를 크게 만들지 않는가? 무엇이 이를 상쇄하는가? 이거 뭐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우주 상수 결국 팽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미 블랙홀이 이렇게 팽창을 하는 거죠. 팽창을 하면은 우주 공간 역시 자연스럽게 이렇게 팽창을 하는 이것이 팽창하는 이유는 어미 블랙홀이 할미 블랙홀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뿌쩍뿌쩍 팽창을 한다. 암흑물질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것이 입자인가? 이것이 가장 가벼운 초대칭 짝인가? 암흑물질 도대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암흑물질이란 너무너무 작은 거다. 관측 자체가 불가능한 너무너무 작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미 블랙홀이 한 개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암흑물질이다. 딱 한 개 있다. 이 한 개가 절대 지배하고 있다. 암흑 에너지, 우주 가속 팽창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방금 설명을 했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선의 황도면 정렬, 13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거리의 마이크로파의 거시적 모형이 태양계와 방향, 속도가 모두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하여튼 우리 태양계와 130억 광년 떨어진 게 같다라는 뜻인데 아마 우주 팽창 속도와 관측 범위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주의 모양은 이렇게 그 4차원 구체가 우주의 모양이고 그렇다면 열린 우주, 평탄한 우주, 닫힌 우주 이런 모양에서 이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4차원 구체, 이것이 구체 형태인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우주가 이렇게 돼버린다. 이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니까 이렇게 가속 팽창을 해야죠. 그래서 우주의 모양이 이게 4차원 구체일 것 같은데 4차원 구체가 아닌. 그래서 현 물리학에서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4차원 구체이고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이유는 어미 블랙홀이 할미 블랙홀을 흡수하기 때문에 4차원 구체이다. 우주의 모양, 비공식적으로는 우주의 모양이라고 부르는 우주 팽창 공간 부분의 3차원 팽창 거리는 무엇인가? 방금 설명드렸고 이거 4차원 구체이기 때문에 이거 반지름, 지름이죠. 이게 어미 블랙홀이 있고 이게 지름이 있고 이거 지름이 우주의 모양이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는 거시공동이 아마 이렇게 거시공동이 쌍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슈퍼보이드. 슈퍼보이드는 어떻게 탄생되는가? 이거 10억 광년짜리 이것이 쌍으로 이렇게 존재해야 되고 아마 이것이 우주의 지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공제양. 왜 양자 진공의 예측된 질량이 우주 팽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양자 진공의 예측된 질량하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어미 블랙홀이 할미 블랙홀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냥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팽창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팽창하는데 계속 여기 요 세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상 가지고 제 아무리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계산을 한들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미 블랙홀 우주론에 의하면 계속 우리 세상에서 제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답이 안 나올 것이다. 블랙홀, 양자중력,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양자장론이라는 하나의 이론으로 합칠 수 있는가? 양자장론. 시공간은 근본적으로 연속인가 불연속인가? 이게 아니라 어미 블랙홀을 넣어라. 어미 블랙홀을 넣으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 시공간은 근본적으로 공간은 요 세상은 컨티뉴어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비었다. 근데 그 공간의 좌측하고 우측은 좌측이에요. 여기서는 좌측은 점프 세계, 양자역학 그 세계이고 우측은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건 사건의 지평선. 시간. 그래서 이제 공간은 연속과 불연속, 점프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4차원인 거죠. 3차원이 우리 연속이고 네 번째 축은 점프다. 시간이란 뭐냐? 시간이란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가 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만 가느냐? 그것은 변화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 그 변화는 블랙홀들이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의 특징이 뭐냐? 이거의 특징이 뭐냐? 분리하는 겁니다. 계속 n과 s로 분리를 시키는 중성이 있는데 중성을 계속 찢는다는 겁니다. 중성을 n으로 찢고 s로 찢고 계속 찢어요. 계속 찢고 찢으면 0차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 0차원 빨간색의 관점에서는 검은색이 없습니다. 검은색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0차원인 거예요. 이 빨간색의 관점에서는 이것의 관점에서는 이게 빨간색이 없습니다. 지금 왜 완벽하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이 0인 거죠. 0차원이라는 겁니다. 최적 있고 둘 다 질량이 있겠죠. 최적도 있고 질량도 있는데 정확히 이렇게 완벽히 반으로 나누어졌다. 빨간색과 검은색, 즉 n과 s로 나누어졌다. 그것이 그 시간의 흐름이고 이제 반대로 이거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는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 시간이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가지는 않죠. 왜? 앞으로 화살표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운더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이게 시간이다. 바운더리를 현 물리학은 아마 이렇게 바운더리를 치는 것 같고 이것이 시간이 간다 그러면 이거 거꾸로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보존 법칙 다 성립하죠. 왜? 보존 법칙이라 그러면은 합은 0이 돼야 됩니다. 이게 왜? 그 합은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쪽으로 간다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양수 값이 나와요. 그 문제를 풀면은 답이 두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양수 값하고 음수 값하고. 근데 음수 값은 버려라. 왜? 블랙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맞는 우리의 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는 절대 못 간다.
블랙홀 정보 역설 호킹 복사.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것과 같이 블랙홀은 열 복사를 방출하는가? 아마 여기서 이제 블랙홀,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블랙홀이라 그러면 이것을 말하는 건지, 이제 이것을 말하는 건지, 이제 이것을 말하는 건지, 어느 것인가? 앞에 저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우선 이 사건의 지평선이 블랙홀이다라고, 그 범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아직 안 닿았습니다, 이게 여기랑 안 닿아가지고, 닿지 않아가지고, 얘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빠져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다시. 물론 확률은 극미세하게.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여기랑 입자에 탁 튕겨가지고, 여기에 탁 맞은 거죠, 입자에. 이렇게. 탁 맞아가지고 탁 이렇게 다시 올 수도 있는. 물론 확률은 거의 없고. 그러나 여기에 딱 닿는 순간, 여기에 닿는 순간 얘가 확 잡아당겨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툭 끊어지는 거죠. 그럼 무조건 빨려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자화되는 과정, 여기서도 이제 방출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핵융합 등등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뚫고 지나간다는 거죠. 핵융합에 의해 가지고 뭐 쌍소멸, 전자의 쌍소멸이라든지 그 쿼크 질량의 감소 등등에 의해서 이제 이쪽을 탈출하는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탈출하면은 이렇게 다시 탈출할 수도 있는,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여분 차원, 우주에서 4차원 이상의 시공간이 존재하는가? 우주, 어떤 우주를 말하는가? 이러한 차원의 우주에서 기본적인 법칙이 어떻게 존재하나? 물리학 법칙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주에서 4차원, 어느 우주, 우리 우주를 말하는 건지, 이게 우리 우주입니다. 이게 그 테두리가. 우리 우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근원 우주, 이렇게 말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저는, 어메블랙홀 우주로는, 이게 무지개 많은 거죠. 우리 3차원 우주가. 이게 뭐 수천억 개. 그럼 이것도 또 수천억 개.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 기본 법칙은 다 똑같다. 논리가 다 이제 이와 같이 논리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뭐 전혀 엉뚱한 뭐 희한한 우주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블랙홀, 이 블랙홀이 이제 작으면 힘이 작겠죠. 크면은 이제 힘이 크지 않겠습니까? 즉 뭐 네 개의 힘,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러한 힘들은 공통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힘의 크기가 이제 밸런스를 이루고 있고, 결국 여기서 입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과정으로 입자가 되느냐, 뭐 입자의 질량도 다 다를 것이고, 그러나 그 근본의 힘은 근본 이론은 모두 동일하다. 계측 문제, 왜 중력은 힘이 너무나 약한가? 이게 빨간색이 XY Z, 우리의 세상, 우리의 우주이고, 이게 어미 블랙홀이 있고, 어미 블랙홀이 행성을 당긴다. 이렇게 이쪽으로 당긴다는 겁니다. 즉 중력이라는 말은 이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당긴다. 그게 중력이 아니라, 어미 블랙홀이 그 태양을 당기고, 어미 블랙홀이 지구를 당기니까 이렇게 자기력선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 자기력선 모양이 바로 공간입니다. 공간이 휘어졌다. 따라서 뉴턴의 중력, 즉 이거 절반 일치합니다. 절반. 즉 어미 블랙홀이 지구를 당긴다. 그래서 이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행성이 행성을 당기는 건 아닌데, 하여튼 반물질이 물질을 당긴다. 이게 절반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이거, 행성이 공간을 휘는 게 아니라, 이거 당기니까 자연스럽게 공간은 이렇게 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절반 이렇게. 결국 중력이란 우리 XYZ의 세상의 힘이 아니라, 어미 블랙홀이 얘를 당기는, 즉 알파 네 번째 방향으로의 힘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겉보기 중력,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그것을 XYZ의 힘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너무나 작게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 이 공식에다가 여기에다가 어미 블랙홀 질량을 넣으라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 이 동그라미 전 우주의 질량을 여기다가 넣으면, 이게 음수 38승이지 않습니까? 예.
양력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수 38성 이것 때문에 말이 안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아마 양력이랑 어미 블랙홀 질량을 여기다가 넣으면 양력이랑 비슷해질 것이다. 자기 홀극 고에너지 시대와 같은 과거 시점에서 자기 입자를 매개하는 입자가 존재했는가? 그 자기 홀극이 전기 홀극이다. 이것은 자기력 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을 이제 두 개로 찢는 블랙홀이 이렇게 두 개로 찢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물질과 반물질이 생성이 되며 자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석 있고 여기 위에 이것이 전기장이고 그래서 이게 분명 자기 홀극 이게 있어야만 하는데 왜 이게 존재 안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원. 여기 전기장을 내뿜는 것 중에 큰 물체 하나가 전기장 내뿜는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전자 이하의 단위에서 즉 미시세계에서 전기를 뿜어내는 것이고 이거는 거시세계 아니겠습니까? 거시세계에서 이거 뿜어내는 것이고 즉 이것은 XY 지의 그 자기력, 자기선 우리 세상의 자기선 이건 중립입니다. 중성이다. 중성이니까 반드시 N과 S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존재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XY 세상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네 번째 축의 힘이라는 거죠, 얘는. 이 선들이 어미 블랙홀에 의해 가지고 N과 S가 분리가 된 겁니다. N과 S가 분리가 되니까 이게 N이라고 한다면 이게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기 홀극이 자기 홀극이고 모든 만물의 힘은 자기력 선 이거라는 거죠. 이거 원래 중성이었는데 블랙홀들이 이 중성을 N과 S로 이렇게 나눴다. 이것이 이제 자기 홀극이다라는 뜻입니다. 양성자 붕괴와 양성자 스핀 위기. 양성자는 근본적으로 안정한가? 아니면 포진 모형의 확장 이론에서 예측했던 바와 같이 유한한 수명을 가지고 붕괴하는가? 양성자는 근본적으로 안정한가? 이제 제가 양성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하며 힘이란 차원이다. 차원이라는 뜻은 X 다음에 Y가 와야 되고 Y 다음에 G가 와야 되고 G 다음에 A라는 게 와야 되고 A 다음에 B 그 다음에 C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즉 차원은 필히 순차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양성자는 뭐냐? 양성자란 베타 차원입니다. 이게 양성자 여기 하나는 베타 차원이다. 그러니까 일단 화학적으로 불안정하죠. 왜? 우리 세상은 XYG 세상 아니겠습니까? XYG 다음에 A 차원이 와야 되는 거. 그 A 차원이 입자가 된 게 알파 전자고 이 전자로 이 베타 양성자를 감싸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감싸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얘 전자가 입자라는 뜻이냐? 여기에 입자라고 하면 이게 감싸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알파는 파동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파동이 돼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딱 감싸야만 완전히 감싸지는 거죠. 즉 철벽 방어, 차원의 방어. 지금 만약에 이 상태라고 이렇게 한다면 얘는 이거 다 이거 셋지 않습니까? 차원들이. 근데 이렇게 있다. 알파가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못 나가는 거죠, 얘가. 안정적이다. 결국 양성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붕괴하느냐?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고 이제 차원이라고 설명하면 이제 계속 자식 블랙홀이 물질을 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성자 역시 이렇게 이것이 우리 세상의 차원이고 XY G의 세상, 자식 블랙홀의 세상은 XY의 세상. 즉 G라는 자기력선이 이게 오메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메가로 이렇게 입자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성자는 그래서 양성자 붕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그래서 결국 0차원 이것이 0차원이고 0차원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세상은 XYG가 존재했는데 수학적인 세상 수학적인 XYG가 존재했는데 이것이 수학이 다 물질로
물질로 바뀌어버렸다. 결국 블랙홀 가족들이 계속 물질과 공간을 만든다. N과 S로 나뉜다. 물질의 세대, 쿼크와 랩터는 왜 세 개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가? 중주 할미 블랙홀, 할미 블랙홀, 어미 블랙홀 이렇게 3세대다. 정금적 가동, 왜 자유 쿼크나 자유 글루온은 관측된 적이 없고 중간자나 바리온과 같이 핵자 내부에만 존재하는가? 왜 자유 쿼크나 자유 글루온은 관측된 적이 없냐는 거죠.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듯이 차원이 필히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만 하며 얘가 그냥 깨져버리면 얘가 이렇게 깨져버리면 얘는 우리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그냥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저 세상으로 우리 차원을 벗어난다. 그래서 관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흔적은 남겠죠. 이렇게 흔적은 남지만 얘가 여기서 이제 그냥 뿅 하고 날아간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그것이 이제 E는 MC의 제곱. 과연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냐가 아니라 얘가 터트려지면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오고 얘가 그냥 뿅 하고 사라진 거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 건 아니다. 여기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었는데 얘를 터트리면 산산조각 나겠죠. 산산조각 난 것들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얘가 그냥 밖으로 이렇게 뿅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 세상에는 안 보이고 차원이 다른 것이다. 양성자 크기 문제, 양성자의 진짜 전하 반경은 어느 정도인가? 네, 좀 애매합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 어떻게 우주 초기에 가장 먼 곳의 K사가 태양 질량의 10의 9승배 이상의 질량을 초대 질량 블랙홀로 성장할 수 있는가? 즉, 아니 우주 초기라고 하면 빅뱅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어떻게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여기 이제 우주가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여기겠죠 뭐. 요 정도. 요 정도에 어떻게 블랙홀이 있을 수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빅뱅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블랙홀들이 탄생을 하면서 뭐 스타트 여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 그 기본 입자들만 존재하는 어떻게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저는 그래서 대발생인 거죠. 그럼 뭐 얼마든지 딱 뻥 터질 때 이게 4차원 우주의 거대 항성이 뻥 터지고 나면 급속하게 수축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걸 삼켰겠습니까? 엄청난 물질을 삼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에 초고대 질량 블랙홀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은하도 탄생할 수 있을 겁니다. 빅뱅하고 정반대이다. 은하 회전 문제, 은하의 중심 주위를 도는 천체의 이론적인 속도와 실제 관측된 속도가 다른 이유는 암흑물질 때문인가? 여기서 보면은 이 측정값, 이 케플러 예측값, 이 수학이죠. 수학적으로 풀면 이렇게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왜 측정이 이렇게 되느냐?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즉 핵심이 제가 볼 때는 핵심이 케플러 예측값은 검은색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거를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근데 관측은 빨간색을 관측한 것 같습니다. 이게 즉 여기 회전 케플러 예측값은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 계산 이걸 계산하는 것이고 관측은 이거를 관측한 이 빨간색 선을 관측한 그러면 차이가 뭐냐? 팽창한다는 겁니다. 아, 은하 역시 팽창을 한다. 그것이 여기서 지금 어쨌든 우주는 팽창을 하는 것이고 그럼 은하는 어떻게 되느냐? 은하는 이렇게 보면은 은하는 팽창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과서에는 은하 역시 팽창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둘 중에 어느 게 맞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제 어미 블랙홀 우주론에는 이것이고 그럼 이거는 뭐냐? 근데 이게 지금 현 과학의 시각이랍니다. 은하는 팽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방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은하 역시 팽창을 한다. 근데 은하가 빈 공간은 뿌쩍뿌쩍 팽창을 하는 것이고 은하는 약간 팽창하는 것이고 이것이 팽창을 한다면 이것이 이제 더욱더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팽창을 할 거 아닙니까? 뿌쩍뿌쩍 팽창을 해야죠. 그럼 여기는 팽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질문입니다. 은하계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은하 한 개가 이렇게 넓게 분포하고 있겠죠. 여기는 팽창 안 하죠. 당연히 가운데 중심. 근데 약하게 있는 그 가테두리는 팽창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테두리는 이렇게 팽창을 한다는 거죠. 은하 역시 팽창을 한다. 왜 우주 굉음이 예상한 것보다 6배 크게 들리는가? 우주 굉음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아마 우주경험지 알려진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고 현 물리학에서 이해하고 있는 어떤 소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아마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당연히 여기서 뭐 하여튼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주 전체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랑 똑같다. 엔트로피, 시간의 화살. 왜 우주는 과거 엔트로피가 낮아 과거와 미래 사이 엔트로피 차이가 생기는 연력학 제2법칙이 존재하는가? 도대체 연력학 제2법칙의 근본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우선 법칙이라는 뜻은 묻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설명을 못하니까 법이죠. 법으로 정해놓은 규칙. 묻지 마라. 물어야죠, 당연히. 왜 연력학 제2법칙, 뭐 시간, 흐름, 엔트로피 차이, 하나의 가능한 과거가 존재하는가? 또 과거 얘기 나오네요. 현재는 과거와 미래와는 구분되는 한순간인가? 현재가 뭐냐? 혹은 의식은 신흥적인 산물에 불과한가? 이것도 과학에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모르니까 과학에서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시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가? 왜? 근본적으로 이거라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이렇게 뱅뱅 도는 거죠. 물론 이거 하려면 뭐 수조 억년 곱하기 수조 억년 곱하기 수조 억년 걸려가지고 한 바퀴 뺑 도는 것이고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변화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면은 블랙홀 가족이 지배를 하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화이트홀 가족이 지배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바운더리 긋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시간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연력학 제2법칙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어미 블랙홀이 존재하니까 어미 블랙홀이 찢는다는 겁니다. N과 S가 이렇게 N과 S를 찢는 것이고 N의 특성은 서로 공간을 넓히려고 합니다. S의 특성은 공간을 좁히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블랙홀은 공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공간 자체를 좁히려고 하니까 공간 자체가 없는 거고 우리의 세상은 엄청난 뭐 말 그대로 텅 빈 공간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뭐 텅 빈 공간, 인간 몸을 보더라도 원자 하나가 있고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뭐 엄청난 거리, 뭐 인간을 구성하는 그 원자들 대부분 그 공간은 텅 비지 않았습니까? 왜 텅 비었냐는 거죠. 그 텅 빈 이유가 그 N 물질이기 때문에 N은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공간을 넓히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거죠. 유리컵은 공간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트리면 퍼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 왜 퍼지느냐죠. 이게 이유가 공간을 넓히려고 하니까 N 물질이기 때문에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절대적으로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어미 블랙홀은 S 반엔트로피 막 모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뭐 그런 논리라면 그럼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은 다 멀리 서로 멀리 밀어내니까 그냥 산산조각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거는 알파의 힘이고 이거는 알파의 힘이고 또 아까 말했던 베타 아까 그건 이제 물질이고 인간은 원자죠. 예, 원자 이것이고 이렇게 그 전자들이 우리 XY 지의 세계에는 알파들이 한 묶음으로 이제 만들고 있다. 우리 몸을 이제 묶어주는 거죠. 왜? 차원은 우리의 공간은 XYG라는 수학적 세계이고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감마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 모든 무차원 물리 상수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존재하는가? 끈이론이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역시 끈이론 끈이론에서 절대 지배하는 게 있어야 된다. 절대 지배하는 게 있어야 모든 것의 이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시공간에서 공간이 3차원이고 시간이 1차원인가? 어떤 공간 3차원, 우리 XYG는 사실 그 물리가 아니라 수학이다. XYG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텅 비었고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이제 입자들을 만드는 것이고 시간이 왜 1차원인가? 시간이란 변화. 어미 블랙홀이 중성을 N과 S로 찢는 피리.
그것의 방향이라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무차원 물리 상수는 변하는가? 어미 블랙홀의 크기가 변하면 만물을 어미 블랙홀이 절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뭐 그 상수들이 좀 달라지겠죠, 당연히. 변한다. 변한다. 그래서 22번까지 개괄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미 블랙홀 우주론에서는 이제 아주 쉽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뭐 이거 예스냐 노우냐,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지느냐, 예스냐 노우냐.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블랙홀을 관찰을 할 수가 어미 블랙홀이 관찰 자체가 불가능인 거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 우주 배경복에서 성간가스 거시공동이 뭐냐? 이것도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고, 중력파 역시 뭐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이로는 또 오리무중, 뭐 수학의 세계인 것 같고, 축이 뭐냐 하는 거죠. 축이 X축이 뭐냐, Y축이 뭐냐, G축이 뭐냐, 축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공간이 뭐냐, 아무도 설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자가 뭐냐, 이것도 설명 못하죠. 그러니까 입자냐 파동이냐 계속 논란이 있는, 시간 모르고 강력, 중력, 양력, 전자기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묻지 말라는 겁니다. 예. 묻지 마라. 나도 모른다. 예. 라는 뜻이죠. 강력, 중력, 양력, 전자기력 설명이 되고, 중성미자 역시 오리무중인데, 중성미자 간단하게 설명됩니다. 필이 X, Y, Z, 알파, 베타, 감마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이. 근데 얘네들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알파만 존재하는 겁니다. 알파만. 그러면은 이게 알파는 요겁니다. 요거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선이 뚝 끊어져 가지고 똘똘 말려 가지고 알갱이로 된 거, 중력이라는 겁니다. 중력하고 양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베타가 뭐냐? 전기력. 베타는 전기력. 요거 전기장을, 이게 똘똘똘 말렸던 게 탁 풀어져 가지고 전기장을 만들죠. 이게 전기장을 만들 게 없습니다. 이게 전기장하고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성미자다. 띄엄띄엄의 이유, 뭐 이거는 아까 설명했고, 양자 얽힘 양자 얽힘, 이 두 개가 이렇게 얽혀진 거죠. 이중슬릿 역시 입자냐 파동이냐, 초전도체가 뭐냐, 그다음 기억이 뭐냐, 정보가 뭐냐, 진화론, 조금씩 진화하는 게 과연 맞느냐. 진화 역시 점프다 라고 저는 점프, 차원의 점프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진화하는 거는 진화가 아니고 변화죠. 변화. 그 환경에 맞게끔 조금씩 변화하는 거고, 말 그대로 진화라고 한다면 종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이 달라지는 거는 차원의 점프가 일어나야지만, 그 위차원이죠. 위차원의 정보랑, 여기 우리의 세계에서 할미 블랙홀 표면에 정보들이 여기 뭐 크게 말하면 여기에 정보들이 많이 있고, 이 정보랑 얽혀지면, 양자 얽힘을 얽혀지면 진화가 점프할 수 있다. 그럼 그 정보라는 것이 살아 있을 수 있느냐? 살아 있다면 그게 뜻이 뭐냐? 등등 설명할 수 있고, 뭐 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거는 행성이 공간에 붕 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 설명해야지 진정한 그 우주론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뭐 타당하게, 그 행성의 공간에 왜 붕 떠 있냐는 거죠. 이게 일반인 누구라도 이거는 다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이것을 답변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답변은, 물론 또 저도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오류가 나올 수도 있고, 결국 노우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 동영상 유튜브에서는 이제 뭐 수박 겉핥기에서 뭐 그럭저럭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더라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이것을 막 계산을 하고 이제 막 물리학 전문가들이 이것의 검증에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제 또 결국은 노우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으나,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예스라고 한다면 거시적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이 아니라 큰 테두리에서 우리 우주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